어머님이 뭔데? 우리 결혼에 참견이세요? 지금 나한테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란의 주머니 속에는 고등학교 동창이 몰래 건넨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급하게 건네며 말했죠. 집에 가서 혼자 볼 때 꼭 보라고. 그 친구의 떨리는 손과 창백한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그 쪽지 안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급하게 건넨 걸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 도착하신대요. 지은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혜라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죠. 오늘은 외아들 준혁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58년을 살며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던 건 아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긴장이 됐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준혁이 혜란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아들의 손길에서 묻어나는 떨림이 느껴졌죠.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구석이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떨 것 같니? 혜라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지은이라는 여자를 처음 본 게 석 달 전이었죠. 준혁이 회사 후배라며 소개했을 때부터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적극적이었거든요.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것도 지은 쪽이었습니다. 한정식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과 함께 한옥의 정취가 느껴졌습니다. 예약해둔 룸으로 안내받는 동안 혜라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정갈하게 차려진 상차림. 지은의 부모가 이런 곳을 선택했다는 게 조금 의외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도착해 있던 지은의 부모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지은의 아버지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고 어머니는 화려한 옷차림에 귀걸이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혜란도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죠. 지은의 아버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했고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을 돌본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준혁이가 저희 딸을 많이 아껴준다고 하더라고요. 지은의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라는 미소로 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준혁을 아끼는 건지 아니면 준혁의 재산을 아끼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음식이 나오기 전 혜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고등학교 동창 명숙이었죠. 명숙아? 혜란이 반갑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반응은 이상했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지더니 말없이 화장실 쪽으로 급히 걸어갔습니다. 혜란은 당황했지만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명숙이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는 척하고 있었죠. 거울로 혜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혜란아.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핸드백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급하게 접은 듯 구겨진 종이였죠. 지금은 못 봐. 집에 가서 혼자 볼 때 꼭 봐. 명숙이 혜란의 손에 쪽지를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혜란이 뭔가 물어보려는 순간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손님이 들어온 거였죠. 명숙은 재빨리 손을 씻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혜란은 멍하니 손 안의 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하얀 종이.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명숙의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뒤섞인 그 얼굴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룸으로 돌아가자 지은이 물었습니다. 혜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쪽지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시작해 하나씩 차려지는 상차림이 화려했습니다. 모두들 음식을 맛보며 칭찬했지만 혜란의 입맛은 없었습니다. 저희 준혁이 아파트는 강남에 있고요. 지은의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혜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지만 명숙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쪽지를 건넨 걸까요? 무슨 내용이길래 혼자 볼 때 보라고 한 걸까요? 어머님? 준혁의 목소리에 혜란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모두가 혜란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 미안. 잠깐 딴 생각을 했네.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지은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혜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상견례가 진행되는 내내 혜란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지은의 부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집중할 수 없었죠. 결혼 날짜 이야기가 나왔고 예식장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신혼집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혜란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은의 아버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거였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은이 혜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지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혜란은 그 온기가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주머니 속 쪽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혁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긴장했나 봐. 혜란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지만 혜란의 마음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 부모님도 좋은 분들 같으시죠? 준혁이 다시 물었습니다. 혜란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아직 쪽지를 읽지 않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준혁이 차 시동을 끄고 먼저 내렸습니다. 혜란은 잠시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하얀 종이. 지금 당장 펼쳐보고 싶었지만 명숙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있을 때 보라고 했죠. 엄마 안 내리세요? 준혁이 차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혜란은 재빨리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내렸습니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준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엄마, 물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나 먼저 방에 들어갈게. 혜란은 서둘러 방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이런 행동을 한 게 언제였던가 싶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명숙의 급한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혜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혜란아, 이 말하기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었어. 혜란은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지은이가 우리 회사에 있었어. 우리 딸 하영이랑 같은 부서였거든. 그 여자 소문 정말 안 좋았어. 혜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음 문장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부장님 포함해서 돈 많은 남자 3명을 동시에 만났대. 결국 다 망가뜨렸어. 부장님은 아내한테 들켜서 이혼했고 다른 2명도 비슷하게 끝났어. 혜란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은 뒤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외아들의 부동산 많은 집을 골랐다더라. 애 낳고 1년에서 2년 안에 사고를 만들 거래. 생명보험을 여러 개 들려놨다고 자랑했대. 혜란의 손에서 쪽지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다시 잡아들고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하영이가 회사 흡연실에서 직접 들었어. 지은이가 누군가랑 통화하면서 한 말이야. 믿기 싫겠지만 사실이야.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조심해. 쪽지 끝에는 명숙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혜라는 쪽지를 내려놓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예비 며느리가 아들을 노리고 접근했다니. 생명보험을 들려놓고 사고를 만들 계획이라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명숙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20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으니까요. 혜라는 쪽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지은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문 밖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라는 재빨리 쪽지를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쉬려고. 알겠어요. 푹 쉬세요. 준혁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혜라는 서랍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작은 종이 안에 담긴 진실을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준혁은 지은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였죠. 혜라는 핸드폰을 꺼내 명숙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명숙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나야. 혜란이. 아, 혜란아. 쪽지 봤구나. 응. 방금 봤어. 명수가 이게 정말 사실이야?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숙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실이야. 우리 하영이가 직접 들었어. 거짓말 아니야. 혜란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내일 만날래? 전화로 하긴 좀 그래. 그래. 내일 봐. 전화를 끊고 혜란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본 지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밝게 웃던 얼굴, 다정하게 말하던 목소리. 그 모든 게 연기였단 말인가요? 혜란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준혁을 지켜야 한다. 어떻게든 아들을 보호해야 한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준혁은 이미 잠들었을 시간이었습니다. 혜라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준혁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저 별들도 이 상황을 보고 있을까요? 혜라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고 쪽지를 꺼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았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생명보험을 여러 개 들려놨다는 부분이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혜라는 문득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준혁이 말했었죠. 엄마, 지은이가 보험 하나 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혜라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들어도 되지.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은이 보험을 권유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엔 건강보험이라고 했고 나중엔 암보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종신보험 이야기도 꺼냈었죠. 혜라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은의 계획이 이미 시작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보험을 들려놓고 사고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명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몇 시에 만날까? 최대한 빨리 보고 싶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아침 9시에 우리 동네 카페에서 보자.
하영이도 데려갈게. 혜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명숙의 딸 하영에게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확실해질 테니까요.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혜라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준혁을 지켜야 한다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혜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아침 8시. 혜라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준혁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쪽지를 남겼습니다. 친구 만나러 갔어. 점심때쯤 올게.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혜라는 코트깃을 세우고 걸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명숙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옆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명숙의 딸 하영이었죠. 혜란아. 명숙이 일어나 반갑게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앉아. 커피 시킬게. 혜라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영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렸을 때 뵌 기억은 나는데 오랜만이네요. 그래. 많이 컸구나. 잠깐의 인사가 끝나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영아, 어제 말했던 거 자세히 말해줄래? 하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이라는 사람이 저희 회사에 2년 정도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부서가 달라서 자주 마주치진 않았는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영업팀 부장님이랑 사귄다는 소문이었죠. 혜라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부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과장님 그리고 거래처 직원까지 3명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대요. 어떻게 그걸 알았어? 혜란이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다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각자 다른 남자들이랑 나가는 거 여러 번 봤대요. 명숙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하영아, 흡연실에서 들은 거 말해봐.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달 전쯤이었어요. 흡연실에 담배 피우러 갔는데 지은이가 전화 통화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이었어? 처음엔 그냥 일반적인 통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용이 점점 이상했어요. 하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해. 부동산만 10채 이상이래. 외아들이고 어머니 혼자 계신데. 완벽하지? 혜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있어요. 애 낳으면 남편 명의로 보험 5개는 들릴 거야. 생명보험이랑 상해보험 위주로. 1년에서 2년 안에 정리하면 돼. 정리라니? 혜란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위기상 좋은 의미는 아니었어요. 명숙이 혜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더 있어. 하영아, 마지막에 한 말도 해줘. 하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일본 부동산 알아봐 놨으니까 돈 들어오면 바로 출국할 거야. 한국엔 미련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혜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쪽지에 적힌 내용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쪽지보다 더 구체적이고 끔찍했습니다. 확실해? 정말 지은이가 한 말이 맞아? 네. 목소리 똑똑히 들었어요. 지은이 목소리는 특이해서 금방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혜라는 커피 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잔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혜란아, 괜찮아?
명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알려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카페를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 길. 혜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하영의 증언은 충분히 구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을 설득하기엔 부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지은을 정말 좋아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준혁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응. 친구 만나고 왔어. 혜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혁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어떻게 말해야 믿을까? 준혁아. 네, 엄마. 지은 씨가 보험 이야기한 적 있지?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개 가입했어요. 건강보험하고 암보험이요. 혜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시작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왜요? 뭐 문제 있어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혜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혜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하영의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보험 5개를 들릴 거라는 말. 1년에서 2년 안에 정리한다는 말. 일본으로 떠난다는 말. 엄마, 다음 주에 지은이 여기 저녁 먹으러 와도 될까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혜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좋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은을 직접 관찰할 기회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뭔가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혜라는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지은의 과거를 더 조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을 설득할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찾아보았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몇 개의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후기를 읽어보고 가장 신뢰할 만한 곳을 골랐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연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혜라는 탐정사무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진실탐정사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어떤 건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혜라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의 약혼녀를 조사하고 싶고, 과거 이력이랑 최근 동선을 알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전화를 끊고 혜라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준혁은 출근했습니다. 집에 혼자 남은 혜라는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오후 2시, 탐정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혜라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탐정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혜라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상견례에서 받은 쪽지, 명숙의 딸이 들은 대화 내용, 그리고 준혁이 이미 보험 2개를 가입했다는 사실까지. 탐정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2주 정도 걸립니다. 과거 이력이랑 최근 동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까지 다 파악하겠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선금 100만 원, 완료 후 추가 100만 원입니다. 혜라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라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준혁에게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탐정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지은이 집에 저녁을 먹으러 온 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은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들어와. 혜라는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지은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준비를 도와드릴게요. 지은이 부엌으로 따라왔습니다. 혜란과 나란히 서서 채소를 씻었습니다. 어머님, 준혁 오빠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가 복받았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혜란의 귀에는 거짓으로 들렸습니다. 그래. 우리 준혁이 착하지. 혜란은 대답하며 지은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의 표정에서 뭔가를 찾으려 했지만 완벽했습니다. 연기라면 정말 잘하는 거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지은은 계속 준혁을 챙겼습니다. 반찬을 집어주고 물을 따라주고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준혁 오빠, 요즘 회사 일은 어때요? 바쁘긴 한데 괜찮아. 그래도 건강 조심해야죠. 요즘 암보험 들었잖아요. 정기검진도 꼭 받으셔야 해요. 혜란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지은이 자연스럽게 보험 이야기를 꺼낸 거였습니다. 참, 어머님도 보험 하나 드시는 게 어때요? 요즘 좋은 상품 많던데. 아니야. 난 괜찮아. 혜란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지은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혜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은이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혜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장했던 몸이 풀렸습니다. 엄마, 지은이 좋은 사람이죠? 준혁이 물었습니다. 혜란은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괜찮은 것 같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내일 오후에 사무실로 오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혜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혜란은 다시 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탐정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첫 장을 넘기자 지은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여러 남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전 회사 영업팀 부장입니다. 지은 씨와 1년간 만났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탐정이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남자는 같은 회사 과장입니다. 역시 지은 씨와 만났고 약혼까지 갔습니다. 근데 지은 씨가 그 집 귀금속을 훔쳐서 달아났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혜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최근 동선입니다. 탐정이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은이 보험 설계사 2명과 만난 기록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찍힌 사진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대해보니 생명보험 상품 안내서였습니다. 혜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있습니다.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일본 부동산 투자 세미나에 참석한 기록입니다. 지난달에 2번 갔습니다. 모든 게 하영의 증언과 일치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아드님께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란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물리적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탐정사무소를 나와 혜란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준혁에게 보여줄 때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추악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혜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상처받는 게 나중에 더 큰 불행을 겪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헤라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준혁에게 모든 걸 말하기로. 저녁 8시, 준혁이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의 모습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응. 저녁 먹었어? 회사에서 먹었어요. 준혁은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헤라는 준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탐정에게 받은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할 이야기가 있어.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헤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헤란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좀 봐. 준혁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은 씨에 대한 조사 결과야.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지은이를 조사했다고요? 왜요? 헤라는 상견례 날 명숙에게 받은 쪽지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영의 증언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탐정을 고용한 이유까지 설명했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확실한 거예요? 탐정이 직접 조사한 거야. 사진도 있고 증언도 있어. 준혁은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지은이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들. 보험 설계사와 만나는 장면. 일본 부동산 세미나에 참석한 기록까지. 믿을 수가 없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건 사실이야. 그래도 엄마가 저한테 먼저 말해주셨어야죠. 몰래 조사하시다니. 미안해. 하지만 증거 없이 말하면 넌 믿지 않았을 거야. 준혁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다 본 후에야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뭘? 지은이한테 물어볼게요. 직접 들어야 알겠어요. 헤라는 말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준혁도 확인할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 다음 날 저녁. 준혁은 지은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지은은 밝게 웃으며 앉았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만나자고 하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준혁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을 보자마자 표정이 변했습니다. 설명해 줄래요? 준혁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오빠, 이게 어디서 난 거예요? 어디서 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가 중요하죠. 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저를 의심하시나 봐요. 전 정말 오빠를 사랑해요. 이런 건 다 오해예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사진들은 뭐예요? 이 남자들은 누구고요? 지은의 눈물이 멈췄습니다. 표정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전 직장 동료들이에요. 그냥 친하게 지낸 거예요. 친하게 지낸 사이가 위자료 5천만 원을 주나요?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험 여러 개 들리려고 했죠? 일본으로 떠날 계획도 세웠고요. 준혁이 계속 물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건 오빠를 위한 거예요. 보험은 만약을 대비한 거고. 만약? 무슨 만약이요?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오빠, 일단 진정하세요. 지은이 준혁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준혁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오빠, 제 말 좀 들어봐요.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결혼 취소합시다. 지은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눈물이 뚝 그쳤습니다. 뭐라고요? 결혼 안 하겠어요. 끝이에요. 준혁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뒤에서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오빠, 잠깐만요. 하지만 준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준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혜란이 다가왔습니다. 어땠어? 끝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힘없었습니다. 잘했어. 혜란은 아들의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준혁은 엄마 품에 안긴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한심해요. 그 사람 믿었던 제가. 아니야. 내가 순수한 게 잘못이 아니야. 나쁜 사람이 나쁜 거지. 혜란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준혁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혜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혜란은 옆에 앉아 말없이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틀 후, 혜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지은이에요.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혜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혜란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금했습니다. 지은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어머님 댁 근처로 갈게요. 30분 후에 아파트 앞 벤치에서 뵐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혜란은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나 만나자네. 왜요? 만나시면 안 돼요. 괜찮아.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야지. 혜란은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지은이 다가왔습니다. 상견례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후드티 차림이었습니다. 앉아요. 지은은 혜란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하러 온 거예요? 혜란이 먼저 물었습니다.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 네. 어머님께 죄송해요. 지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달콤한 톤이 사라지고 건조했습니다. 뭐가 죄송한데요? 지은은 고개를 들어 혜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들키지 말았어야 했는데 들켜서 죄송해요. 혜란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은이 피식 웃었습니다. 어차피 다 들켰으니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네 집 부동산 목록 다 조사했어요. 강남 아파트 3채, 상가 건물 2개, 그리고 준혁 오빠 명의 아파트까지. 혜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결혼하고 2년만 참으려고 했는데 애 낳고 보험금 받으면 일본 가려고 다 준비해뒀거든요. 지은의 목소리에서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계획적인 거죠. 전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요. 지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예쁜 여자가 다가오면 넘어가요. 준혁 오빠도 그랬고요. 혜란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근데 실수했어요. 어머님을 너무 만만하게 본 거죠. 설마 탐정까지 고용할 줄은 몰랐어요. 지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준혁 오빠 명의로 가입한 보험 2개요. 수익자는 제가 벌써 변경해뒀어요. 혜란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생명보험 증서였습니다.
수익자란에 지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험이요. 준혁 오빠 동에 받아서 가입한 거예요. 합법이죠. 수익자를 왜 당신으로 했어요? 그래야 돈을 받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혜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당신 같은 순진한 남자 찾기 힘들었는데 외아들의 어머니 혼자 계시고 완벽했어요. 지은의 말투가 점점 더 냉소적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문제였네요. 너무 똑똑하셔서. 혜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하세요. 근데 소용없을 거예요. 지은도 일어섰습니다. 전 아직 아무 짓도 안 했거든요. 보험 가입한 것도 합법이고 남자 만난 것도 범죄 아니에요. 혜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은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직 실제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이혼 위자료는 받아야겠네요. 약혼 파기니까. 뭐라고요? 준혁 오빠 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했잖아요. 전 결혼할 준비 다 했었는데. 지은이 웃었습니다. 차갑고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농담이에요. 그런 거 받으려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전 다음 타겟 찾아야 해서 바빠요. 혜라는 지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이 어떻게 사람을 속이고 살 수 있어요? 지은은 혜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속는 사람이 바보죠. 어머님은 똑똑하셨고 준혁 오빠는 바보였고. 혜란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은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 지은이 손목을 잡았습니다. 폭력은 안 돼요. 그럼 제가 고소할 수 있거든요. 지은이 혜란의 손을 놓았습니다. 이제 갈게요. 준혁 오빠한테 잘 지내라고 전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라고. 지은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혜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란은 준혁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지은과의 대화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바보였어요? 아니야. 넌 순수했던 거야. 아니에요. 전 바보예요. 그 사람 말만 믿고 보험도 가입하고. 준혁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보험은 당장 해지할 거야. 내일 아침에 바로 가자. 그날 밤 혜라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지은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란과 준혁은 보험회사를 찾았습니다. 해지하고 싶은데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수익자 변경이 되어 있네요. 언제 하신 거예요? 저는 한 적 없어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본인 인증도 되었고요. 준혁은 당황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닌데요. 그럼 누가 했죠? 혜란이 끼어들었습니다. 약혼녀가 몰래 한 것 같아요. 취소할 수 있나요? 본인이 변경 신청을 안 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찰 신고를 하셔야 해요. 혜란과 준혁은 보험회사를 나와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게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계획을 세웠고, 계획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실제 범죄가 일어나야 수사가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찰관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험 해지하시고 연락 끊으시고 혹시 또 접근하면 그때 다시 신고하세요. 혜란과 준혁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허탈했습니다. 엄마, 법이 왜 이래요? 저 사람 분명히 나쁜 짓 하려고 했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그래.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란아, 들었어. 준혁이랑 지은이 결혼 취소했다며? 응, 취소했어. 잘했어. 정말 잘한 거야. 고마워. 내 덕분이야. 명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하영이한테 들었는데 지은이가 벌써 다른 남자 만나고 있대. 뭐라고? 응. 중년 사업가래. 또 시작한 거지 뭐. 혜라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 계속 그렇게 살겠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안타깝지만 전화를 끊고 혜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지은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았습니다. 혜라는 문 밖에서 걱정스럽게 불렀습니다. 준혁아, 밥 먹어야지. 괜찮아요. 식욕 없어요. 혜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방에만 있었습니다. 회사도 휴가를 냈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혜라는 걱정이 되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혁아, 문 좀 열어줘.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염이 자랐고 눈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준혁은 대답 없이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엄마, 저 사람 믿었던 제가 한심해요. 아니야. 넌 잘못 없어. 있어요. 전 바보였어요. 그 사람 말만 믿고 보험도 들고. 혜라는 준혁 옆에 앉았습니다. 준혁아, 내가 순수한 게 잘못이 아니야. 나쁜 사람이 나쁜 거지. 하지만 전 속았잖아요. 완전히 속았어요. 그래, 속았어. 근데 그게 뭐 어때? 다행히 큰일 나기 전에 알았잖아. 혜란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잘못은 아니야. 다만 조금 더 조심해야 하는 거지. 준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전 이제 아무도 못 믿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야. 혜라는 준혁을 안아주었습니다. 준혁은 엄마 품에 안긴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준혁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방에서 나와 거실에 앉기도 했습니다. 밥도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숙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혜란아, 준혁이 어때? 많이 나아졌어. 이제 밥도 먹고. 다행이다. 내가 뭐 해줄 거 없을까? 내가 이미 충분히 도와줬어.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준혁도 나와 인사했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준혁아, 많이 힘들었지? 네. 근데 이제 괜찮아요. 명숙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주려고 왔어. 뭔데? 하영이가 지은이에 대해 더 알아봤대. 혹시 필요할까봐. 봉투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의 과거 기록들이었습니다. 이 사람 전과가 있어. 사기죄로 한 번 벌금형 받았대. 혜라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5년 전이네. 응. 그때도 남자 속여서 돈 뜯어낸 거래. 준혁도 서류를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었구나. 명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하영이한테 들었는데 지은이가 만나던 중년 사업가가 또 속았대. 벌써 돈 수천만 원 준 것 같다더라. 혜라는 안타까웠습니다. 그 사람도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긴 하지만. 명숙이 혜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란아, 우린 준혁이 지킨 거로 된 거야. 다른 사람까지 신경 쓸 수 없어.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명숙이 돌아간 후 헤라는 준혁과 둘이 남았습니다. 엄마, 응. 전 이제 사람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배우면 돼. 급할 것 없어. 그래도 무서워요. 또 속을까봐. 헤라는 준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다음번엔 엄마한테 먼저 소개시켜. 준혁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헤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준혁아, 오랜만이다. 네.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 아프면 쉬어야지. 준혁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가 물었습니다. 준혁아, 우리 부서 신입 여자애가 너 관심 있는 것 같던데. 소개해 줄까?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왜? 예쁘던데. 아직은 사람 만날 생각 없어요. 동료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준혁은 헤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여자 소개해준다고 했어요. 그래? 어떤 애래? 모르겠어요. 거절했거든요. 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헤라는 이해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 2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밝아졌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응. 회사 동료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헤란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누구? 같은 팀 여자 대리님이요. 되게 성실하고 착해요. 그래? 엄마한테 소개시켜 줄래? 준혁이 웃었습니다. 아직은 좀 일러요. 그냥 알아만 가세요. 알았어. 천천히 해. 헤라는 기뻤습니다. 준혁이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예전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준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지은이 일 있었던 거 감사해요. 왜 갑자기? 그 일이 없었으면 전 계속 순진하게 살았을 거예요.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헤라는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힘들었잖아. 힘들었죠. 근데 배웠어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준혁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더 성숙해진 눈빛이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알아가 보려고요. 급하지 않게. 그래. 그게 좋아.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다시 가을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상견례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헤라는 명숙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명숙아. 헤란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명숙이 들어왔습니다. 헤란아. 오래 기다렸어? 아니야. 방금 왔어.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준혁이 어때? 많이 좋아졌어. 이제 완전히 회복했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헤라는 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숙아. 그때 그 쪽지가 아니었으면 우리 준혁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나도 말해야 하나 고민 많이 했어.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싶어서. 명숙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근데 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
친구잖아. 20년 넘게 알고 지낸.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나저나 지은이는 어떻게 됐대? 명숙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연락도 끊었고. 하영이한테 들었는데 또 다른 남자 만나다가 들켰대. 이번엔 그 남자가 똑똑했나 봐. 혜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도 언젠간 대가를 치를 거야. 그러게. 악행은 언젠가 돌아오니까.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네 소식, 자식 이야기, 일상적인 대화들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혜란이 말했습니다. 명수가. 진짜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그만해. 민망하게. 아니야. 꼭 말하고 싶었어. 넌 진짜 친구야. 명숙이 혜란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자.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준혁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준혁이 일어났습니다. 응. 근데 손님이? 준혁이 웃으며 소개했습니다. 소개할게요. 저희 회사 김은지 대리님이에요. 은지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혁 씨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서 와요. 편하게 앉아요. 혜라는 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단정한 인상의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화장도 진하지 않았습니다. 은지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재무팀에서 회계 일하고 있어요. 그래요? 오래 다녔어요? 5년 정도 됐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혜라는 은지를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호기심이었습니다. 저녁 준비할게요. 같이 드실래요? 아, 괜찮아요.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니에요. 간단한 거니까 편하게 있어요. 혜라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준혁이 따라왔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괜찮아 보이는데. 얼마나 만났어? 아직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정도요. 천천히 해. 네. 이번엔 천천히 할게요. 준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세 사람은 편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혁 씨한테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시다고 들었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냥 평범한 엄마죠. 아니에요. 준혁 씨 말로는 위기에서 구해주셨다고. 혜라는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이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엄마가 없었으면 전 큰일 날 뻔했어요. 은지는 자세한 이야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은지가 일어났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 그래요. 언제든지 와요. 준혁이 은지를 배웅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준혁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어땠어요? 괜찮은 것 같아. 착해 보여. 다행이다. 근데 이번엔 정말 천천히 해야 해. 알아요.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혜라는 안심했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혜라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지난 6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견례 날 받은 쪽지, 명숙의 간절한 눈빛, 지은의 차가운 본 모습, 그리고 준혁의 눈물까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혜라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쪽지가 아직 그곳에 있었습니다.
꺼내서 펼쳐보았습니다. 명숙의 급한 글씨체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얼마나 큰 일을 막았는지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헤라는 쪽지를 다시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기억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라는 경고로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준혁의 새로운 시작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했습니다. 명숙이라는 친구가 있어서,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해줘서, 그 덕분에 아들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헤라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위기는 가장 달콤한 얼굴로 다가온다는 것을. 하지만 진짜 친구는 쓴소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것. 서로를 지켜주고 믿어주는 관계라는 것. 헤라는 미소 지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헤라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혁도 일어났습니다. 엄마 아침 먹고 갈게요. 그래. 준비해놨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잘 다녀와. 네. 다녀오겠습니다. 준혁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헤라는 창가에 서서 아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씩씩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예전의 준혁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헤라는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쓴맛과 단맛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명숙이었습니다. 헤라나, 오늘 시간 있어? 점심 같이 먹자. 좋아. 어디서? 우리 동네 국밥집. 알았어. 12시에 보자. 전화를 끊고 헤라는 웃었습니다. 명숙이라는 친구가 있어 행복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습니다. 점심시간까지 3시간이 남았습니다. 헤라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질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준혁이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모두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로서 아들을 지키겠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쉽게 속지 않도록 가르치겠다는 것. 청소를 마치고 헤라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명숙을 만나러 가는 길은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세상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얼굴을 하고 다가오는 위험이 있습니다. 달콤한 말과 다정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알아채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다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당신을 지키려 하는 사람,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헤란이 아들을 구할 수 있었던 건 어머니로서의 본능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